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해드리는 유평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동아일보 이기홍 논설위원인데 이기홍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이분 글 참 깊이 있게 잘 쓰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고 함께 단죄될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려면 현 상황을 청와대와 친문 핵심 그룹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 핵심 그룹은 올봄 거액을 들여 심층 면접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결과는 여당에 누가 나와도 윤석열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로 나왔다. 유시민까지 대안으로 넣어봤지만 큰 차이의 패배였다. 대선은 어차피 어려우니 여당 후보가 누가 되든 큰 상관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당권이라도 확실히 쥐자는 생각에서 4월 원내대표 선거 때 외연 확장 대신 친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 입문 후 실점만 거듭하는 걸 보며 이러면 대선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화천대유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8월 31일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이었고, 열흘 뒤 시사주간지가 크게 보도했다. 당시 필자가 만난 여론 분석 전문가는 너무 늦게 터졌다. 일주일만 일게 터뜨렸어도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가 15라운드에 휘청거리다 종이 울려 공식 후보가 됐지만 퇴임 후 안전보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친문 핵심에게는 여전히 껄끄러운 존재다. 청와대는 많은 대장동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이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알린 게 4월 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삼철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2018년 이재명과 경기지사 공천을 놓고 맞붙었다. 청와대는 대장동을 봉합한 채 대선에 임하면 너무 타격이 클 테고, 그렇다고 끝까지 파헤치다 여당 후보 낙마 위기가 오면 대혼돈이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딜레마에서 어정쩡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빨리 매듭 짓고 여기서 벗어나자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철저한 진상 책임 규명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조금이라도 미진한 결과가 나오면 국민적 특검 여론에 부딪힐 테니 검경은 철저히 파헤치라는 식으로 지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런 정도의 확약이 없는 상태에서 친여 성향 검찰 경찰 간부들이 미래 권력의 목에 칼을 휘두를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이 불리한 사안들을 파헤친 검사들 무대기로 좌천시킨 데서도 볼 수 있듯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인사권 칼을 서슴없이 휘두르는 게 좌파 권력의 속성임을 일선 검사들도 알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서 대장동을 매듭 지으면서 하루빨리 제3의 거대한 모멘텀을 찾는 게 청와대가 모색하는 해법일 것이다. 남북관계 등의 카드를 동원하려 할 것이다. 이재명도 그런 해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도움 없이는 대장동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당내 지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다. 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역학관계가 과거와 달라지고 퇴임 후 안전보장 약속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문, 이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수준에서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도 자칫 공멸하는 길이다.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 본인은 무능과 부패의 양쪽 덫 사이에 걸렸고 주변에 포진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들의 수준도 드러났다. 정권이 대충 덮고 가려면 삼척동자도의 눈에도 보이는 사건 본질을 호도해야 하는데 이는 외연 확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친문 그룹이 후보 교체라는 극단적 상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걸 알기에 이재명은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감으로 임하고 있다. 만약 후보 교체 상황까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정권은 윤석열 낙마도 함께 밀어붙일 것이다. 사건의 성격상 고발 사주 의혹도 결코 진상이 덮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그런데 야권은 사직생의 자세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지 지지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해법은 특검밖에 없다. 현 검찰을 통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놓는다 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정말 결백하다면 특검이라는 도장을 통해 로켓을 얻게 될 것이다. 2014년 제정된 상설 특검
특검법 적용하면 후보 추천 5일, 임명 3일, 준비기간 20일 등 법이 허용한 최장 기간을 다 채울 만큼 느릿느릿 움직여도 28일 내에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번 달 내에 본격 수사 착수가 가능하고 연내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명료한 정도를 외면한 채 대충 봉합해서 진실이 미궁인 채로 대선을 치르게 만든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 선택권을 오염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진실을 모른 채 치러진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반대표는 가상 범죄자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라는 임기 내내 갈갈이 찢길 것이다. 참 이 칼럼을 읽으면서도 심경이 복잡하네요. 이런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하고요. 윤석열도 함께 이 무시무시한 정권에서 같이 낙마를 시킬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이 이기용 칼럼 지적에 또 섬뜩하고요.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봉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무리 김오수가 문재인의 사람이고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 했다는 게 오늘 또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김오수의 검찰총장이 문재인이 이걸 제대로 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기용 칼럼의 우려가 참 가슴이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고 김만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자, 이런 상황 법원, 검찰이 자 이렇다면 이게 밝힐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저는 밝힐 수 있다는데 무게를 실었었는데 오늘 이기용 칼럼을 읽고 나서는 야 이거 봐라. 동아일보의 취재기자단을 통해서 깊숙한 정보를 얻고 있을 거예요. 검찰의 정보, 법원의 정보, 청와대의 정보 각종 기자들을 취합해서 이런 칼럼을 썼을 텐데 그렇다면 야 이거를 그 무리수를 벌이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무리수 벌이면서 또 윤석열과 동반낙마 이런 쇼를 벌이면서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섭습니다. 이기용 칼럼 말대로 답은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을 지금 안 받을 태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특검을 받도록 사생결단으로 국민의힘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국감을 받았어요. 이재명은 교묘하게 국감을 받으면서 특검을 피하는 작전으로 나갔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받는 게 제가 실책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밝힐 수가 없어요. 자료도 안 내놓잖아요. 그리고 뭐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생쇼나 하고 텔레비 카메라만 봤다가 끝날 거예요 아마. 이재명에게 어느 정도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감을 받지 말고 특검으로 몰아붙이고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강력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 사직생의 각오를 안 보인 게 잘못하다가 이기용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윤석열과 동반낙마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데 겁이 나네요. 야 상설특검은 진짜 빨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밀어붙인 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지율이 이재명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거는 잠시일 거고요. 저쪽에서 무슨 짓을 하고 국감에서 이재명이 살아난다면 지지율은 또 다시 오르거든요. 그 길을 왜 국민의힘이 열어주냐 이거죠. 상대의 길을 자기네들 텔레비 카메라 받으려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지켜보죠. 지켜보는데 일말의 기대는 김오수가 그렇다 치더라도 성남시 고문 변호사까지 한 사람 검찰총장 직전까지 했대요. 그리고 문재인이 아무리 비호해도 일선 수사검사가 양심 있는 검사 한 명은 있을 것이다. 그 한 명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한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검사 중에서 수사팀에서 한 명만 나와라. 그리고 검사직을 던질 각오로 잘릴 각오로 이 수사를 나온 게 있잖아요. 증거들이. 그것만 해준다면 이재명 낙마가 뻔해 보이는데 그 한 명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사법고시 볼 때 어떤 각오로 봤습니까? 연수원에서 연수받을 때 어떤 걸 공부했습니까? 그 초심으로 초심 검사로 돌아가서 한 명만 의인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설마 한 명은 있겠지. 그 한 명 만약에 안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죽은 거예요. 그럼 다 떠나야지 뭐. 이런 나라 뭐 살 가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검찰과 법원이 죽은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한 명은 있겠지. 그 한 명 기다려 봅시다. 뭉칩시다.